안녕하세요. 소설 하다의 24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저번에 마지막 찍었던 때 이후로 또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최근에 제가 이제 매주마다 올리던 것을 좀 2주마다 올리는 걸로 바뀌니까 저도 살짝 조금 기분이 좀 낯선 것 같기도 해요. 내가 너무 텀을 많이 두고 올리나? 좀 이 소설하다를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너무나 잊혀지는 건 아닐까 하는 우리 26분의 구독자분들에 대한 어떤 걱정도 들면서, 그래서 이렇게 오랜만에 굉장히 찍는 느낌에 낯설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이렇게 책을 계속 읽고 있기는 했어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매주 못 보지만 그래도 책을 읽고 계시리라 믿고, 또 오늘 같이 얘기해 볼 책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김홍 소설가의 프라이스 킹이라는 장편 소설입니다. 보시면은 프라이스 킹, 이 느낌표가 3개입니다. 왜 느낌표가 3개일까? 궁금하시죠? 네. 저는 이 소설을 읽고 처음 느낀 감흥은 딱 그냥 이거였어요. 느낌표 3개. 그러니까 점점점 느낌표. 왜 이렇게 느낌표라고 느꼈냐면은, 제가 근래에 또 읽어본 소설 중에, 저는 물론 한국 소설을 읽는데 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개성이 있고 좀 특색이 있고 자기만의 독보적인 뭔가를 가진 소설을 읽는 걸 좋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읽은 소설 중에서 가장 특이했던 것 같아요. 특이했다는 게, 이 책을 어떤 점이 특이했냐? 이 책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 소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한 번에 딱 이렇게 매칭이 잘 안 돼서 제가 되게 특이했다고 느낀 것 같아요. 그냥 보통 우리가 어떤 특이하다고 해도, 예를 들면 저런 스타일의 특이함, 이런 스타일의 특이함,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나의 인지 체계에서 이해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카테고리화를 되게 할 수 없는 느낌의 소설. 그래서 이 소설을 어떻게 좀 프라이스 킹, 이 소설을 전달 드려야 될지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이렇게 어려울 때면은 줄거리 소개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줄거리 소개가 제목처럼 프라이스 킹,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팔 수 있는 되게 전설적인 장사꾼, 혹은 전설적인 사기꾼,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되게 명성이 있는 자죠. 그 자가 되게 한국의 어떤 시골 마을, 거기에다가 마트를 이렇게 하나 짓습니다. 마트를 짓고, 여기에 없는 거는 뭐 천국에도 없어, 여기에는 모든 물건이 다 있어 라는 식으로 마트를 열고, 그 마트에 어떤 청년이, 주인공이죠, 아르바이트생으로 일을 하게 되면서 겪게 된 일이고, 이 주인공 청년은 또 어머니는 되게 무당이에요. 되게 이 베드로를, 이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를 모시는 무당이고, 무당의 아들로서 이 프라이스 킹, 그 전설적인 인물이 지은 마트에서 일을 하는데 유일한 직원이 자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이 프라이스 킹인 사장님과 자기만 이제 그 마트에 있는 건데, 그러면서 뭔가 벌어지는 일들을 담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들으셨을 때 좀 느끼실 수 있겠지만, 뭔가 전혀 현실적이거나 되게 핍진한, 리얼리즘에 가까운 소설은 분명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되게 톡톡 튀는 좀 우화적인 얘기인가? 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좀 그런 독법으로 읽어보려고 했는데, 또 그런 독법으로 쉽게 읽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씩만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은, 첫 번째로 문장 있잖아요. 저는 항상, 아시죠? 소설 읽을 때 문장을 되게 중요시하는데, 문장은 되게 잘 읽혀요. 그러니까 되게 탄탄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우리가 실험적으로 느껴진다라는 작품의 경우는 저는 문장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실험을 한다고 많이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에서 뭔가 특이한 점, 문장을 전면화라고 하나요?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문장을 되게 일부러 의식하게끔 그렇게 글을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독특하게도 문장의 경우는 매끄러워요. 하지만 그 문장으로 만드는 세계가 너무 낯설어요. 근데 여기서 느끼는 낯선다는 게 단순히 이상한 사건을 만든다, 이상한 등장인물을 등장시킨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사건과 하나하나의 캐릭터들은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 느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소설을 보면은 아무리 허무맹랑한 게 나와도 어떤 장르에 따라서는 되게 용인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엄청 큰 금고가 있는데 그 금고 안에 들어간 사람이 갑자기 길을 잃고 영영 사라진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되게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일이지만 우리 소설에서는 되게 용인할 수 있죠. 이것도 분명 여기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 하나로 보면은 되게 납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제가 여기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라고 느꼈던 거는, 사건 하나하나, 캐릭터 하나하나, 여기서 등장하는 모티브라 해야 될까요? 하나하나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것이 연결되는 과정? 그러니까 그것이 서로 모이고 조합되는 것들에서 너무 낯선 거죠.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뭐 우리가 파스타를 하는데 무슨 재료가 그럴까요? 갑자기 뭐 정확한 예는 생각이 안 납니다만, 파스타를 하는데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재료들이 있잖아요. 뭐 면이 있을 거고, 뭐 마늘도 있을 거, 아니면 토마토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익숙한 재료들이 있는데 우리한테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예를 들면은 뭐 수박 수박이라든지 뭐 참외라든지, 이게 파스타 재료로 등장하는 느낌? 이런 것들이 파스타 재료와 함께 만나는 느낌? 김치찌개에 수박을 넣는 느낌? 무슨 말인지 좀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소설에서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사건들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게, 사건 자체가 엄청 막 일부러 내가 독특한 걸 만들겠어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사건들 뭔지 알겠어 하는데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개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 층위가 다르다는 거죠. 이 사건은 이런 전개의 층위로 나아가야 될 것 같은데 하는데, 또 다른 층위에서 또 다른, 갑자기 김치찌개를 하는데 갑자기 수박이 등장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기 때문에 이렇게 읽으면서 이게 뭐지? 라고 저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똑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뭐 어떤 소설 속에서 이런 무당이 등장한다. 그러니까 뭐 베드로라는,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라는 그 사람을 모시는 무당이 등장한다 하면 독특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런 독특한 장르의 소설들이 분명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독특한 장르의 소설들은 또 어느 정도 기대되는 게 있거든요. 요런 식으로 나가겠구나. 독특함은 독특한 대로 전형성이 있기 마련이니까, 대부분의 소설들도. 근데 이것들은 그 독특함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형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러니까 그 엄마의 존재가, 약간 스포를 아주 살짝 조금만 하자면, 이 프라이스 킹, 여기서 이 그 엄청난 큰 마트를 만든 프라이스 킹과의 좀 인연이라고 해야 될까? 관련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떤 것들을 미션이라고 해야 될까? 미션을 자기 아들에게 건네죠.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그러니까 무당이라는 캐릭터, 그리고 막 없는 게 없다는 마트, 프라이스 킹, 이런 것들이 하나 보면은 전혀 새로울 것 같거나 그런 건 없는데, 이런 것들이 모이면서 굉장히 이상한 화학작용을 한다. 그래서 읽으면서 내가 일반적인 사고 경로로, 나의 체계로 이해하려고 했던 것들을 자꾸 뛰어넘는, 그러면서 느껴지는 낯섦? 완전히 이 여태까지 느껴본 것과는 다른? 그런데 또
문장은 탄탄해요. 문장은 잘 읽혀요. 그러니까 뭔가 문장으로서 독자들에게 이야기에서 빠져나가게 하려는 의도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야기의 어떤 조합이라고 될까요? 이야기의 구성, 사건의 조합,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계속 읽으면서 생각하게 만드는 거지.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지? 그러니까 여기서 상징하는 바는 뭘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뭘까라는 것을 되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독서 경험을 할 수 있는 소설이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 소설을 읽을 독법은 정말 이게 뭐야? 라고 완전히 여러분들이 마음을 놓고 여기서 말하는 황당하다면 황당하고 이질적이면 이질적인 것을 그대로 즐기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이것과 또 극단적으로 계속 머리를 쓰면서 이거를 왜 등장시켰을까? 이런 캐릭터를 혹은 이런 사건을 이런 컨셉을 왜 만들었을까? 작가가 이걸 생각을 하면서 읽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두 개 다 이 소설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처음에 제가 말했다시피 내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분명 당황스러운 소설인 건 맞는데, 저는 한국에도 역시 이런 소설이 있구나 라는 그런 것을 찾은 느낌으로 되게 어떤 차원에서는 되게 기쁘고 또 즐겁게 읽은 소설이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제 소설화자에서 등장하는 모든 소설들이 그렇지만 조금 더 새롭고 제가 느낀 뭔가 이해 체계의 붕괴라고 할까요? 그러면서도 황당하게 진행되는 이야기를 좀 재밌게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은 우리 김홍 소설가님의 프라이스 킹 느낌표가 3개입니다. 읽고 나서도 느낌표가 3개.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